결국 자본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하실 텐데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받으면서 예약률도 올라가고 있고 수익성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간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과 지금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점이 가장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이나 전입, 그리고 계약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점. 세 번째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할 게 너무 많지 않나, 현업을 하면서는 못할 거라는 그 걱정들, 총 4가지 오해가 저희 수강생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건 실제로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적으로 1호점을 시작할 때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200만 원에는 보증금이 1,000만 원, 실제 비용의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안에는 이제 소모품 세팅하는 비용 150만 원, 50만 원이 이제 중개수수료 비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설득해서 내리게 된다면 얼마 들까요? 7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 200만 원으로 월 순수익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연 이자율로 따지면 100%가 넘게 되는 거죠. 요즘 예금 적금 금리가 얼마 되죠? 제가 은행 다닐 때는 한 3에서 4% 정도, 요즘 것도 보니까 3에서 많게는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요? 예금 적금 금리가 3에서 4%고 제가 하고 있는 단기 임대가 연 이자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33M2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투자해서 연 이자율로 해서 3%로 하면은 연 이후에 해 전으로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33M2로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월 순수익이 50만 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거의 600만 원 최소로 됩니다. 두 번째 오해였던 것이 이제 관리할 게 너무 많다, 직접 자동화나 아웃소싱이 해결이 되냐라는 오해였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관리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물건을 계약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청소는 청소 이모님이 하시고 고객 응대는 핸드폰으로만 하시면 되고, 저는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귀찮아서 직원분이 한 분이 24개 물건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제 대부분 33M2 고객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CS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 CS마저도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뽑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이 청소 CS, 그리고 이모님들과 CS, 고객들과 CS까지 24개 지점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는 물건 찾기, 임장, 계약,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은행 다니면서 4개 호점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수강생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현업을 가지면서도 33M2 단기 임대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해였던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 전입이나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리스크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공실에 대한 걱정이실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엔 이제 한국인 수요만 받으면서도 한 달 채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소 한 달 중 3주 채우기는 저는 제 수강생들 제 물건은 거의 90% 이상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앵코스테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외국인 수요까지 받으니까요, 공실률이 어떨까요? 0%에 가깝게 됐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공실, 과연 33M2 단기 임대가 예약이 다 찰까라는 걱정이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공실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수익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다 잡으면서 수익성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자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했던 부분, 저는 생각했을 때 자본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 얼마 든다고 했죠? 700에서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화라든지 제가 만들었던 이제 직원들을 활용해서 고객들 CS, 이모님들과 CS,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이든 시스템이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은 공간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청소는 청소 담당자분, 고객 소통은 CS 직원한테 맡기게 되면 호스트 본인은 할 일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아까 제가 뭘 한다고 했죠? 계약이랑 임장이랑 앞부분만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운영할 수 있고, 저도 이제 24개 물건을 운영하면서 점점 더 제 에너지는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수익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간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흔히 하는 오해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자본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하실 텐데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받으면서 예약률도 올라가고 있고 수익성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그 오해 4가지 여러분한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난 이런 궁금증이나 오해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 것들이 더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